살면서 누구나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을 계속 질책하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그럴 줄 알았다며 사람을 질책하는 경우, 속상한 마음에 화만 내는 경우, 물론 무엇을 잘못했고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것에만 집중하면 해결책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게 해 더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상대방뿐인가요? 상대방의 공격에 나도 감정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결 못하고 감정은 더 악화됩니다. 이것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책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는 갈등 해결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충고하기. 충고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잘난 체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고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는 느낌,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는 말이더라도 이런 느낌을 준다면 충고는 자기 잘난 것만 떠드는 광고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도움보다는 역효과만 부릅니다. 우선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잘못을 탓하거나 상대방의 인성을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고 그냥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더 큰 싸움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 충고는 문제 해결 후 들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긴 터라 저항감이 덜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랑보다는 이렇게 했더니 도움이 됐다는 식으로 정보 제공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갈등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지적하기.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실수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과정의 어려움도 모르면서 결과만 보고 뭐가 어쨌니 이렇게 했어야지 하며 타박합니다. 이런 타박하는 말과 함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과정 중에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모르니까요. 자신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어쩌다 걸려든 결과를 보고 자신이 모든 것을 예측했던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게 해 갈등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아마추어적인 말들입니다. 3. 자기 이야기 말하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건 내가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하며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럼 상대방의 고민은 가벼운 일,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큰 실수입니다. 개인의 문제나 아픔의 크기는 각자 느끼기에 달렸지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크기와는 상관없습니다. 같은 일이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라며 말을 차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당해본 사람만이 말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일 더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풀려면 이런 자세는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4. 조사하고 신문하기. 두 번째 말씀드렸던 지적하기보다 한 걸음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예 죄인으로 단정짓고 신문하듯 캐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랍을 열어뒀는데 몇만 원이 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간 것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네가 가져갔지? 내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침에 급하게 필요하다며 꺼내갔습니다. 분명 말도 했는데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추측에 의존해 자의로 판단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이나 큰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더 크게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죄인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재차 3차 끄집어내는 것은 갈등 해결이 목적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말 끊어버리기. 됐어 됐다고
알았으니까 이젠 그만해 라는 말투는 갈등 해결은 그만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상대방과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고 느낄 겁니다. 대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상사나 동료가 내 말을 듣다가 툭 하니 이런 말을 던집니다. 논하고자 하는 핵심을 묻겠다는 취지 같은데 상당히 무례하게 들립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느낌이 다분히 들고요. 문제 파악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경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료, 상사, 부하 직원과의 대화에서 이런 5가지 행동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훈계할 때 하는 행동과 많이 겹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긍정적인 결과와 발전을 생각한다면 갈등 해결을 막는 5가지는 꼭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